미국이 전략적으로 화웨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설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뽑혀나갈 상황을 대비해야 할 정도로 공격이 거셉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는 LGU+를 지목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LGU+에서도 이미 설치가 완료된 3.5GHz 대역의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추후 구축될 28GHz 대역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던 유럽 국가들마저 화웨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은 물론이며 EU 순회의장국인 독일 내부에서까지 반화웨이의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독일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도이체텔레콤은 오지만 구축 면에서 화웨이 의존도가 크고 당국도 재계의 이익을 근거로 화웨이 퇴출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독일 내에서도 화웨이 장비의 보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독일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방 국가들의 반화웨이 운동은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중 지정학적 충돌이 5G 통신 장비 분야 세계 4위인 삼성이 이 분야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커다란 기회를 주고 있다며 삼성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데로로에 따르면 현재 삼성의 5G 시장 점유율은 13%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반화웨이 운동을 가속화할 경우 중국 정부가 1, 3위 업체를 보복의 타깃으로 삼을 수 있어 삼성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이 미국, 중국과 모두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며 삼성이 미중 갈등의 샌드위치 신세를 피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고민하는 LGU+ 화웨이와 거래 끊을 시 수조원 출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고 있다.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한국을 지목했다. 미국은 한국 통신사 LGU+를 특정해 다른 장비기업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의 공개적인 압력 및 중간 정치적 갈등의 유탄이 국내 통신업체 LGU+로 튀었다. 고민이 깊어간다. 미국 국무부 로버트 스트레이어 사이버 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전날 뉴욕 포린 프레스 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LGU+는 믿을 수 있는 통신장비 기업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LGU+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어 5G를 토대로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등을 추진하는데 화웨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감시도구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부차관보는 화웨이 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SK텔레콤과 KT를 깨끗한 업체로 지목하며 LGU+를 향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업체로 옮기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라고 발언했다. LGU+와 화웨이 LGU+는 이에 대해 LGU+는 지난 1월 ISO 27001 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인증에 이어 5월 화웨이가 CC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정받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만 했다. LTE 때부터 5G를 상용한 현재까지 화웨이 장비 관련 보안 문제가 발생한 적 없다는 것이다. 5G 기지국 장비 안정성을 입증하는 국제 공통평가 기준 인증까지 취득했다는 설명뿐이다. 사실 LGU+는 LTE 때부터 화웨이 장비를 채택해왔다. 미국 정부는 과거 LTE 때도 LGU+의 우려를 제기해 미군 주둔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철수한 바 있다. 하지만 LGU+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미국 중심 반화웨이 운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GU+에도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LG 플러스는 LTE뿐 아니라 5G까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상태다. 수도권 내 LTE, 5G 화웨이 장비를 모두 걷어내고 새 투자를 하려면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5G 확산에도 걸림돌이다. 한국은 5G 보안협의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통신장비 기업 5G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말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LGU 플러스로서는 당장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이 어렵다. 현재 5G 기술력으로는 5G 장비는 단독으로 구현할 수 없어 4세대 장비와 연동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화웨이 장비로 사지를 구축한 LGU 플러스가 미국의 요구대로 화웨이와 당장 거래를 중단하려면 사지부터 새로 투자해야 한다. 당장 5세대 이동통신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LGU 플러스로서는 정치, 외교적으로 시작된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한국 기업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외교 당국이 나서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해 나서줬으면 할 뿐이다. 국내 통신사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미국이 공개 겨냥한 것은 LGU 플러스이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통신망 적용 기술이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화웨이 배제. 미국은 그동안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각국을 압박해왔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지난 14일 화웨이 장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기존 정책을 뒤집고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LGU 플러스에 대한 화웨이 장비 배제를 공개 언급한 21일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정립 2명, 오사카 194명, 아이치현 160명, 후쿠오카현 145명 등 전국에서 1330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감염자 수는 39,967명으로 증가했다고 NHK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발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5일 연속이다. 각 지자체별 감염자 누계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총 1026명이다. 바로 아는 25일 신규 감염자 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아베노 마스크로 불리던 기존의 작은 총 마스크 대신 코와 턱까지 모두 덮은 큰 크기의 마스크를 썼다. 그는 올해 4월부터 넉 달간 코와 입부분만 가리는 작은 마스크를 썼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보급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2일 지지통신 등은 총리의 새 마스크가 후쿠시마현에서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또 총리 주변인들이 후쿠시마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로 총리가 이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아베노 마스크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후쿠시마현을 방패 삼아 작은 마스크 착용을 그만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4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예방 및 마스크 품귀 해소를 위해 466억 엔을 들여 가구당 면 마스크 2장씩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며 이후 공식 석상에서는 아베노 마스크만 착용해왔다. 하지만 마스크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데다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배포 또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주요 강요 역시 일반 마스크를 쓰자 국민들도 외면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아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요양시설 등에 8천만 장의 추가 배포를 추진했지만 여론 비판에 보류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으로 전 가구에 2장씩 배포한 천 마스크,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를 추가로 배포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실용성이 떨어져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데도 배포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28일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인 요양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면마스크 배급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8천만 장의 마스크를 추가로 발주했다. 아베노믹스를 빗대서 아베노마스크로 불리는 이 마스크의 제작과 배포에는 총 466억 엔이 투입됐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다. 배포 기간은 이달 말부터 9월까지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월 1일 전국 가구당 이내에 1000마스크를 일렬 배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000마스크를 배포했다. 하지만 2000마스크는 작고 불량품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벌레, 곰팡이,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고 결국 업체는 전량을 회수해 재검품해야 했다. 심지어 정책을 추진한 아베 내각에서도 아베 총리를 제외하면 쓰는 강요가 없어 아베만 쓰는 마스크라는 의미로 아베노마스크라고 조롱하기도 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마스크는 원조 아베노마스크와는 다른 사업이지만 마스크의 소재와 형상은 동일하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논란이 많은 1000마스크 배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사히가 1000마스크 배포 사업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이 민간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37통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미 배포 및 발주가 끝난 1000마스크는 총 1억 8,700만 장에 달한다. 전체 발주 비용은 507억 엔이며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다. 2억 8,700만 장 가운데 1억 3천만 장은 세대당 2장씩 배포한 원조 아베노마스크 사업에 사용됐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20일 종료됐다. 2차 아베노마스크 사업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한 명당 7장씩 총 1억 5,700만 장의 면마스크를 배급한다. 2차 아베노마스크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247억 엔이다. 2차 아베노마스크 사업 소식에 비난은 빗발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시중에 마스크 부족 현상이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1000마스크 배포는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업체들을 배불리는 용도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공항 검역소에서 감염된 사람이 600명, 중국에서 전세계로 귀국한 사람과 국가의 직원이나 검역관 등의 감염이 173명이다.